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가 마이너스 수익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2024년 1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5.98%의 손실을 낸 후 9월까지 수익을 기록해오다가 10월 마이너스 0.87%를 기록한 후 행보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29.72%로 국민연금 수익률의 효자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애니젠이 추진 중인 대규모 유상증자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애니젠이 추진 중인 비만 치료제 개발과 불임 치료제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정작 채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독립성 의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일부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12% 급락했고 테슬라도 1.41%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지만 주간으로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좀 철벽방을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좀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진짜 이번 주는 트럼프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직후에도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을지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긴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또 트럼프는 쉬지 않겠죠. 많은 정책들을 또 쏟아낼 거다 생각이 드는데 돌아오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정말 잘 파악해 주시니까 고민 해결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 백종국입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제가 시작하고 이제 3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증권과 관련된 부분,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 펀드와 관련된 부분 모두 다 자격 요건을 좀 갖추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여러분께 정보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권회사 출신으로 강남 WM 영업본부 통해서 대주주와 관련된 파트 영업 부분을 좀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트리온과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좀 맡아서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계좌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도 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회에서 1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경스타워즈 대회에서도 2등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았죠. 단기간에 형성되는 투자 대회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 수익률 대회에서 1등 제가 528% 한 달 만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한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타가 좀 필요합니다. 단타와 관련된 부분 제가 확실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기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단타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제가 단타 부분을 여러분께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진입하거나 매도 청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을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하는 매매입니다. 단타 부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주식시장만 보고 계시는 전업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긴 관점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100%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단타도 마찬가지지만 중장기적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트럼프라는 시장의 변수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100%가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확률을 계속해서 높이는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2025년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계좌가 수익이 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기보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흐름에 맞는 매매를 좀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분석, 재무적인 분석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 경제 방송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집중해서 보거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도 기술적인 분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재무적인 분석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매출이 어느 정도 났는지,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PER, 뭐 ROE라든지 여러한 재무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강조드리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수익보다는 한 달 수익, 그리고 한 달 수익보다는 1년 수익,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꼭 채워서 결과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종목들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내 돈 정말 아무나 믿고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은 자격, 경력, 수상 경력까지 삼박자를 아주 골고루 갖추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설명 도와드릴 텐데 이렇게 믿을 만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이슈, 뭐 흐름, 거시경제 등등 정말 잘 흐름을 파악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우리가 쉬는 동안 또 수많은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슈들은 사실 전문가님 밖에 거의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엮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금요일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도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설 연휴 전에 위험 그렇죠. 회피성 물량이 좀 나오고 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 12시에 일본 금리 인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점. 물론 시장의 선 방향이 돼서 시장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어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는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당연히 제 무료 방송에 오시면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정리에 대한 부분, 지금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일정들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목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맞는 종목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 그냥 이 종목을 팔아라 사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매수가도 다 다를 것이고 비중도 다르겠죠. 그 부분 맞춰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부분도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내가 고민인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략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종목 매수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만 가져가셔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래서 이 종목이 들어가는구나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시야도 넓힐 수 있는 부분, 단순히 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종목도 받아볼 수 있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요. 시장 정리까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종목도 알려드리는데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또 주지 않으셨죠. 당연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을 굉장히 크게 선정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방송 역시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맞다면 저희 방송에서 2개,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1개씩만 받아가도 매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이 모든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놓치지 않는 방법은 화면의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트럼프가 715조 네, 규모의 맞습니다.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의 종목이 또 이 이슈까지 받아가면서 조금 더 슈팅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슈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정부의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I 인프라 관련된 굉장히 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700조. 단순히 700조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큰 금액을 AI 프로젝트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곤 있지만 초반에 가장 핵심은 일단 AI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투자를 통해서 지금 AI 성장,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들을 보여줬지만 올해에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 좋다라고 봐야 되느냐?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있죠. 700조 AI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큰 700조다 보니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라는 리스크가 현재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머스크에 대한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노이즈를 단순한 노이즈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 프로젝트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AI 프로젝트에 참여가 되어 있는 올트먼 같은 경우에 지금 머스크와 좀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사실 머스크가 딴지를 걸었다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700조라는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금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지 오픈 AI가 관련해서 오픈 AI야 정확하게는 소프트뱅크 이쪽에서의 자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머스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정부 초기에 자기가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받는 역풍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든 성공시키려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관련해서 AI에 관련된 우호적인 정책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AI 쪽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 AI와 가장 관련 깊은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를 봐야겠죠.
AI 쪽의 반도체, 특히 HBM과 관련된 부분 SK 하이닉스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죠. 영업이익 23.4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이기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이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HBM이죠. AI와 관련된 투자가 그렇게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웠죠. 하지만 제가 1월 4일 날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던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HBM과 관련된 굉장히 큰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환율 진정,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싶죠. 이 부분은 당연히 환율 진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CPI, PPI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강달러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억제하고 싶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낮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진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진행된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주들의 부활이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미반도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고 그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쪽 SK 하이닉스 기대가 크다. 그중에서도 HBM과 관련된 장비 기대해보자. 그 핵심은 한미반도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다가 2023년에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작년에 기가 막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10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3분기까지 발표가 된 영업이익으로는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시점에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반도체 종목들 중에 거의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업종으로 봤을 때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 예상 당연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SK 하이닉스도 성장하는 만큼 한미반도체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월 4일 날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6%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보여지면서 36%의 수익률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눌리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미반도체에 와서 수익률 이만큼 났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리뷰를 좀 가져왔는데 21선 부근 정확하게는 11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호 드려서 수익권에서 매도하신 분들 혹은 지금 방송 처음 보셔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11만 원대 매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잘 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직후 바로바로 정말 수많은 행정명령들에 서명을 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가운데서도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700조가 넘는 돈입니다.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가님이 또 자세히 설명 도와드렸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주셔서 이렇게 큰 상승률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누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이런 종목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을 참고하시게 될 때 우리 전문가님이 이번 설 선물로 준비를 한 기법 자료는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 자료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화면 통해 알아갈게요.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네,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기법이 골든벨, 터치업, 모여라 이렇게 3개였잖아요. 설 선물로 또 이걸 또 자료로 묶어서 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금 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3개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도 네. 그 기술적인 분석 분명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단타라는 부분 잘 따라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생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기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러한 부분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승리 기법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승리가 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소개 드릴 때 투자대에서 1등한 거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단순히 신호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고 쌍바닥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을 통한 신뢰도를 높이는 기법이 바로 승리 기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0%의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신호 당연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법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떠한 조건, 어떻게 이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승리 기법을 완벽하게 터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관련해서 자료들도 있으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후 반등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하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자리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 내에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겠죠. 일단 지금 하락하는 추세,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다 하락하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이쪽 구간에서는 당연히 손실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드는 생각은 제발 내 본전에만 올라와라 라고 하고 본전에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락 추세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라는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거래량 그리고 이슈가 생기면서 바로 상승하는 구간의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슈가 발생하면서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기법을 통해서 확률을 높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 추세에서 한 번은 눌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매도에 대한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한 하락 추세 후 반등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의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골든벨 기법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완벽한 기법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락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부분은 여러분들
기법 강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표에 더해서 항상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신호를 좀 드리면 일단 처음 V자 저점 이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쌍바닥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쌍바닥은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만약에 쌍바닥 자리가 저점 자리가 이탈이 나왔다면 신뢰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V자에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신뢰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전일 대비 500%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돌파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신뢰도를 위해서 우리는 거래량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입 자리, 두 번째 V자리에서 양봉, 음봉이 아닙니다. 양봉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봉으로 나온다라고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내고도 추가적인 저점 이탈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 번째로 두 번째 V자 라인에서 양봉에서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매물대에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돌파는 나왔지만 그래도 매도의 매물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매물대 구간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내에서 바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수익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이상 나온 이 부분을 아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에 맞는 신호대로만 매매하시면 확실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이 방법대로만 매매하시면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종목 선별 훨씬 쉽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드린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생긴다면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좋은 더 빠른 시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쭉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골든벨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을 알아갈 수 있는 기법이고요. 터치업 기법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거나 상승하다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 자리를 알아갈 수 있는 기법입니다. 모여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후 횡보 구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며 오늘 알려주신 심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후 반등 구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단기 트레이딩을 도와줄 수 있는 4가지입니다. 이 사총사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총사를 또 오늘 설 연휴 선물로 특별하게 자료집으로 묶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오늘 포착해낸 종목 2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말미에 또 2개의 종목 모두 다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문가님이랑 방송을 할 때 이 코너를 가장 기다리거든요. 시장 전략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일단 트럼프 취임이 가장 무서웠던 게 보편 관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관세를 좀 과하게 부과하면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 가장 걱정되는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트럼프와 관련돼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에 행정명령 폭탄을 내놨죠.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취임 즉시 행정명령 폭탄 트럼프 100여 개 쏟아낼 듯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쏟아냈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생겨났고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곤 있지만 저는 그 행정명령 중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행정명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들 당연히 수혜주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명령 100여 개가 되는 거 다 체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다 체크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 체크하기보다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부분입니다. 취임사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정도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첫날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내겠다라고 취임사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정부 1기와 비슷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우주와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1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머스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취임사 부분을 봤을 때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 국내 종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주와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화석 영역 확대로 제조업 부흥, 이 부분은 유가 하락을 통해서 제조업을 크게 늘리겠다. 분명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통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부분 한번 봐야 된다. 관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될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안정을 보여주곤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긴다.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도를 상당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관세 폭탄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부과하겠다는 뉴스 나온 날 국내 증시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설 연휴 이후에 바로 2월 달에 들어갑니다. 물론 1거래일이 있긴 합니다만 2월이 들어가게 되죠. 2월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 우리가 쉬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가 우리가 연휴 이후에 국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안, 전략이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관세 정책을 진행하겠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저는 점진적으로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바이든과 카터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왜 바이든과 카터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보여줬을까? 운영을 잘 못했던가? 그런 부분 개별적으로 있긴 했겠습니다. 공통점은 바이든과 카터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굉장히 높은 물가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터 집권 당시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고점대가 14.8%, 바이든 CPI가 9.1%입니다. 굉장히 높은 소비자 물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도 당연히 다음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으로 변경이 되었고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카터 대통령 이후 나온 레이건 대통령 새로 취임하고 나서 물가 상승 억제에 대한 정책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면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원유 생산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를 했죠. 이번에 트럼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을 보여주겠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제조업까지 부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과거와 비슷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트럼프 1기 때처럼 과감한 관세 정책이 좀 나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트럼프 1기와 비교를 했을 때 유가 가격도 지금 현재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CPI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높죠.
그래서 지금 과감한 관세 정책을 하기에는 트럼프 정부 1기와도 다르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은 과감한 관세 정책을 하기는 어렵다.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질 텐데 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유가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CPI를 낮추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거와는 정책의 결이 다르죠. 관세를 높인다는 게 사실 넌센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2017년 보면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제일 많은 게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게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만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 부분은 바로 AI 쪽 반도체 부분 때문입니다. 중국 쪽이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를 높여봤자 미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실익 같은 경우가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도 무역 수지가 원래는 미국이 굉장히 컸죠. 흑자 부분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1기가 출범했던 2017년 이후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흑자 부분에서 미국 비중은 낮아지고 미국이 아닌 나라의 흑자는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다고 중국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1기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유가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과감한 관세를 크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실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엇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는 분명히 쓰겠지만 1기 때처럼 과감하게 쓰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저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좋아질 업종을 잘 골라서 연휴 이후에 좀 과감하게 매수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관세 정책은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지루한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관세 정책은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리스크는 어느 정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트럼프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현재 감세하겠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조업 부흥을 하겠다. 그리고 기업들 산업 규제 완화하겠다. 관련돼서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종목들 찾는 게 지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감세와 관련해서 이익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업종, 테크와 관련된 부분,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종목 찾아서 매수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조업 부흥과 관련된 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전략에 대한 부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돼서 좋아질 업종들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와 관련된 업종들 중에 좋은 종목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관련해서 종목들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제가 한 트럼프라는 단어를 1000번 정도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000번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트럼프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앞으로도 또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낼 예정이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그 와중에 취임식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당시에 우주, 방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역시나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바로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 살펴봤더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미국이 또 중국에게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해도 중국이 받아가는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죠. 와, 나도 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설 연휴 특별하게 자료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기법 다 이 자료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설 선물 챙겨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다리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조가 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히든 종목을 또 들고 와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 AI에 관련해서 히든 종목을 설마 2개나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2개 가지고 왔고요. 네. 하나는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 한 개는 제가 방송 종료 이후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AI 관련된 종목, 첫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충분히 좋은 성과 작년에도 실적으로 좀 보여졌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쪽 제품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단순히 AI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도 되고 소프트웨어 쪽의 성장성 충분히 있는데, 국내 AI 기술력을 입증을 하면서 충분히 AI 쪽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높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지금은 AI 기업으로 변모를 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이 그렇다고 성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실적 부분을 보시면 2023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죠. 2022년 조금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342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2023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348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AI 관련된 부분, 아직까지 영업이익에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겠죠. 소프트웨어 사업 쪽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44%의 기존 사업에서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분기까지 348억이라고 한다면 4분기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450억 정도, 많이 잡으면 500억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소프트웨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11배죠. 너무 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최소 25배에서 30배 이상은 가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배다? 그러면 일단 가치만으로도 주가는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I 쪽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지지선 라인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AI 쪽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에서 지금 구간에서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상승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지지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 지금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곧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부분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 연휴 이후에 조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글과 컴퓨터 매수 시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거래량은 설 연휴 이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 한번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인 22,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대 라인, 전고점 라인에서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손절가 2만 원, 121선 라인이죠. 제시를 해드렸고, 맞춰서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히든 종목, 이 종목명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종목도 AI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다 보니 올해라고 나왔는데, 작년 실적 저점 우려가 있었고 실제 저점이 나왔습니다. 내년, 이거는 올해겠죠. 올해에는 반등이 기대가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작년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 부분에서 열 관리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핸드폰 오래 통화하시거나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거 계속 오래 쓰시면 핸드폰이 뜨거워지시죠. 그 부분처럼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열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칠러라는 기계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칠러가 하는 역할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부분도 정확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AI 성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보시면 작년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50% 넘는 하락분을 보여줬죠. 실적이 아쉬웠던 만큼 주가도 크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현금 흐름표인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에 대한 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적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투자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회사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다. 투자를 왜 했을까요? 회사가 어려운데 올해 실적 성장을 이 회사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크게 진행했었던 만큼 올해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 회사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유보율 1300%, 돈 엄청 많이 있고 부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보시면 알겠습니다. 주가 안 좋았으니 당연히 크게 내려갔죠. 하지만 이 회사는 올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표상에서 투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구간은 아니지만 아까 승리 기법에 맞춘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죠. 121선 라인 돌파했고 거래량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자리 무조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금요일 종가 기준인 7,030원,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이 종목명 기대되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히든이었습니다. 한 종목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았죠. 이 종목 작년 실적 좀 저점을 딛고 올해 좀 크게 반등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열을 관리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원래 기대를 안고 자라나죠. 쭉 자라날 수 있는 이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리뷰로 한미반도체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승리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히든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참고하실 때 설 선물로 준비한 자료집 플러스 알파로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